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God's image, yeah! We need joy in our homes. We need peace in our schools. We need revival in our churches. And it all starts with a burning in our hearts.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갓스미즈의 변용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샌디서무입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루 지내고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동안 라디오에서 여러분 만나뵙지만 사실 이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못 보잖아요. 그래서 참 궁금합니다. 지금은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까? 네, 맞아요. 이런 생각도 네. 하게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거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네.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로 더 잘 인도할까 하는 그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늘 또 모였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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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우리 푸른 초장의 집을 운영하시는 엄영아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천사의 모습이십니다. 아유, 별 이렇게 말씀이요. 와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아유, 오늘 정말 유익된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될 거예요. 우리 원장님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원장님, 네.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을 네. 지금 또 계획하시는 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네. 푸른 초장의 집 네.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여성들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네,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는 거죠. 제일 필요한 거는 긴급하게 피할 수 있는 처소입니다. 네, 푸른 초장의 집에서는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자녀와 어머니들을 신속하게 옮겨서 생명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석 달 동안 모시고 있는 동안에 저들을 교육하고 상담하고 무료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또 새벽에는 큐티를 하고 밤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중간에는 교육을 쭉 해나갑니다. 근데 그 교육 중에는 물론 가정폭력 인지 교육도 있고 또 그 자기 향상 교육이라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 또 남편에게 폭행당하느라 전혀 자기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장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성장시켜 주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첫째는 그 마니 매니지먼트 같은 거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체크도 못 써본 분들이 많으니까요.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은 어떻게 관리해서 쓰나 또 그 가슴속에 쌓이는 분노 앵글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관리하나 또 conflict resolution 갈등은 어떻게 해소하나 이런 것들은 자기 향상 교육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부모 양육 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때리는 아빠나 매 맞는 엄마나 뭔가 자랄 때 제대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못 자랐다고 봐요. 코트에서요. 그래서 맨데토리로 이 교육은 누구나 받게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네, 그 교육을 저희들이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10주 동안인데요. 부모 양육 교실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New Life Healing Ministry라 그래서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치료하는 시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분들을 이제 코트에도 가셔야 하니까 무료 변호사도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몸이 아프시면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또 정신과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면은 사이콜로지스트나 사이카이트리스트한테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소셜 서비스 오피스가 일이 필요하니까 그쪽으로도 모시고 가고 가버멘트에서 칼 그랜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인도해드리기도 하고 또 뭐 봄 소풍도 가고요. 또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요. 땡스기빙 때는 또 모여서 저녁도 같이 잡숫고 아이들 생일을 꼭 차려주고요. 애기 돌잔치도 성대하게 해줍니다. 이거 뭐 끝이 없네요. 네, 그렇게
저기 일반 가정에서 하는 거와 똑같은 아주 완전히 패밀리 스타일의 네. 그런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 코트에서 나오시는 그 소셜 그 서비스 하시는 분들, 소셜 워커들이 오면은 what a heavenly place 그래요. 너무 우리 집은 좋다고. 근데 여기서 얼마큼 있게 됩니까? 3개월? 3개월? 네, 저희한테 3개월을 머물 수 있으신데, 네. 3개월 후에는 또 웨이팅 리스트에 계신 분들이 가야죠. 들어오셔야 되니까 네. 떠나셔야 해요. 근데 떠나셔야 하는데, 떠날 장소가 마련이 안 되신 분들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근데 사실 미국 쉘터는요, 이머전시 쉘터 바로 다음에는 세컨드 스텝 하우징이라 그래서 트랜지셔널 리빙 센터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제2 보호소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를 저희 모셔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21년이 됐는데 저희들이 15년 이상 지금 세컨드 스텝 하우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걸 간절히 원해서 지금 기금을 모금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4월 16일 날 저희들이 그걸 해요. 저기 일일 식당을 해서 기금 펀드레이징을 네, 하시죠. 펀드레이징으로 일일 식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도네이션도 좀 하시고 하면은 기금이 좀 더 많이 모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계시다가 나가셔야 될 때 저희들이 미국 쉘터하고 컨택을 합니다. 물론. 근데 거기에는 갈 수 있는 조건이 그룹 카운슬링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하실 영어를 수 해야 있어야 되네요. 되고, 예, 영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남편한테로부터 그 접근 금지 명령을 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TRO 페이퍼라 그러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쉘터에 오셔서 TRO 페이퍼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남편이 불쌍하다고. 예, 때리지만 불쌍하다고 그래갖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를 얻어서 나가서 살 수 있으면은 저희가 걱정이 없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쉘터를 나가야 될 때 그때 난감하고 마음 아프고 속상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우리 주위에 이렇게 쉘터를 가야만 하는 이런 어머님들 또한 자녀들이 사실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콜트에서 이렇게 오다를 내리나 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맞으면은 콜트에서 세퍼레이션. 더 이상 네. 같이 있지 못한다. 이렇게 네. 오다가 내리면은 그런 분들 한해서 여기 쉘터에 오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아무나 오는 건 쉘터는 아니고. 네, 아무나는 모실 수도 없고요. 네. 또 그리고 그냥 부부싸움 한 경우에 네. 예, 그런 분들은 저희가 모시질 않아요. 네. 부부싸움 하신 분은 되도록이면은 제가 상담을 통해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네. 많이 인도하고요. 네. 살다 보면 어떻게 한두 번 싸움이야 있을 수 있죠. 다투죠. 다투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때리는 거는 예.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런데 되죠. 그래도 한 번 때렸다고 오시라고는 안 해요. 네. 이게 가정폭력 그 어뷰저 그 가해자들은 보면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네. 처음에 핑계를 막 만들죠. 그래가지고는 때립니다. 이제 그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했을 때 때리죠. 네. 때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허니문 스테이지가 있어요. 굉장히 잘해요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여자들이 맞기만 하면 못 살죠. 네. 잘해주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저 사람이 때리는 것만 빼면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너무 괜찮은 예,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끔 잘해요. 뭐 그때는 데리고 나가서 데이트도 해주고 좋은 식당에 데려가 밥도 사 먹이고 옷도 사주고 보석도 사주고 뭐 말도 잘 듣고 네. 손 발이 되게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고 굉장히 친절하고 잘하세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텐션이 빌드업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 사이클이 얼만큼에 한 번씩 온대요? 그게 사람마다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달라요. 예. 처음에는 오래 가요, 그게 기간이.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점점 좁혀져서, 보통 쉘터에 매 맞고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예. 일주일에 한두 예. 번씩. 한 달에 뭐 4번 이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정신이 없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매를 맞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때리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약하죠, 때리는 게. 네.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고 점점 심해지면서 극도로 악한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표 안 나게 때려요. 표 안 나게 때리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표 안 날 수가 없죠. 예. 뭐 오시는 분들의 그 참혹한 상황을 이렇게 방송에서 다 말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예, 굉장히 진짜 미저러블한 얘기지만 혈태에 오신 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막 눈, 코, 입 이런 데다 다 소금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묶어놓고 보재기다 이거는 씌워놓고. 고문이네요, 고문. 네, 막 그 방맹이로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 손톱을 뺀 사람도 있고 일부러 차를 타고 나가면은 자기 차로 와서 박는 사람도 있고. 이건 우리 혈때 온 사람의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봤는데 그 전도사님이 부인을 침대에 누워놓고 불을 지른 것도 봤어요. 아니 그러면 자녀들은 이제 이러한 모습을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네, 어린 아이들은요, 파워가 있는 사람 편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아버지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을 안 해요. 안 하고. 네, 절대적으로 비밀로 하죠.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사랑과 폭력에 대해서 혼돈하면서 자란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또 둘이 사이가 좋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때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랑과 폭력에 혼돈이 가고 또 아울러 아버지가 뭐라고 엄마 잘못했다고 야단치면서 때렸는데 보면은 그 문제가 엄마가 아버지 말을 아주 잘 듣고 이게 훈련이 되는 것 같으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자란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기 시작하면 데이팅을 시작하잖아요. 똑같이 또 리핏되는 거죠. 데이팅 할 때에 예. 걸프렌드를 그렇게 때려요. 그리고는 내가 널 사랑해서 때린다. 뭐 때려놓고는 미안하다.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그러고는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걸프렌드에게 대하게 되죠. 아니 그 티네이지 남학생 여학생들이 사귈 때 얻어맞는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요. 아유, 때리죠. 예. 그렇습니까? 예. 매 맞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네. 학교에서 이제 그 가서 선생님한테 보고하면은 이제 헤어지고 그러는데 어떤 아이는 심히 몇 년을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사랑이라는 게 예. 아무리 잘해줘도요. 정상이 아닌 거는 모두 다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만일에 목사님이 사모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사모님이 일하는 직장에 매일 가서 그 문 앞에 기다린다면 그거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죠. 그건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 판단력을 그게 너무 자꾸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여자도 생각이 망각돼 가지고 얼마나 날 사랑하면 저렇게 나한테 매일 전화를 할까, 매일 찾아올까. 그거는 완전히 집착돼가지고 그쵸? 빠진 거죠. 맞아요. 집착입니다. 그게 예.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정상이 아닌 건 비정상이라는 거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여자들이 굉장히 그 면에 약해요. 맞아요. 네. 저희가 지금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어뷰스 당한 엄마들, 부인들 또 이제 자녀들을 이제 카운슬링을 하고 돌보고 하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남자가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가해자가 제일 큰 문제죠. 근데 남자 돕는 방법은 네, 있죠, 그게.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그 신고는 이제 부인이 하는 건가요? 이제 아니면- 이렇게 되죠. 보통 이제 매를 맞게 되면은 네, 경찰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옵니다. 그러면 경찰이 양쪽의 얘기를 듣고 판단해서 여성에게 쉘터로 가겠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네. 그러면 쉘터로 가겠다 그러면 쉘터 인포메이션을 쭉 줍니다. 그럼 거기서 본인이 골라서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쉘터로 안 가겠다. 별일이 아니었다. 네. 내가 실수로 넘어져서 다쳤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이 아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봅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데리고 가요. 아이를 왜냐하면 데리고. 그러니까 부부 싸움해서 경찰한테 리포트하면은 네. 경찰이 와가지고 애를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911
911 딱 걸면은요. 네. 경찰이 오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도메스틱 바이런트라고 하면 그때부터 리포트를 경찰이 작성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분명히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하게 때렸다.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이한테도 물어봐요. 네. 뻔히 이 여자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계속해서 그걸 부정하고 셜때 갈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당신 자신도 테이크케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녀는 우리가 데리고 데리고 가서 와야 된다. 보호하겠다. 그렇게 그러면은 해요. foster home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퍼스트 홈으로 가게 되겠죠. 예. 세상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18살 되기 전까지는 30%는 아버지의 아이고 30%는 엄마의 아이고 30%는 나라의 아이예요. 그 세 사람이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아이에게. 근데 때리는 아버지한테도 못 맡기겠고 자기를 때려도 방어할 줄 모르는 엄마에게도 못 맡기겠고 그러면 데리고 결국 가는 정부가 거예요.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서부터 교육이 많이 됐어요. 제가 방송 할 때마다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엄마들이 경찰이 신고가 돼 옆집에서 신고를 많이 하지 본인들은 잘 안 해요. 아, 옆집에서 신고한다. 예, 싸우고 그러면 옆집에서 신고해서 경찰이 오게 되면은 네. 이제는 어머니들이 아이들 데리고 피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잘못 말해가지고 포스터 홈에 아이들을 뺏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겠네요. 네, 근데 포스터 홈에 보낼 때도요, 그냥 무조건 미국 집으로 보내는 건 아니에요.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숙모 순서로 쭉 해서 누가 테이크케어 해주겠는가 물어보고 테이크케어를 아무도 안 해주면 그렇게 되면 이제 포스터 홈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여자분은 쉘터로 나오게 되거나 뭐 아니면은 자기 친정으로 가거나 근데 친정으로 가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 친정으로 가면은 친정 식구도 나중에 그 남편을 통해서 굉장한 피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정집에 가는 건 좋지 않은 건데 그래도 그렇게 가는 분도 있고 어쨌든 가면서 경찰이 리포트를 하나 줘요. 네. 그거는 2, 3일 동안 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줘요. 네. 만나지 못하게. 네, 72hour를 주든지 48hour를 주든지 그 시츄에이션에 따라 줍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갖고 있다가 며칠 후에 재판을 하러 가야 돼요. 네. 예, 그럼 이제 재판을 하러 가게 되면은 남편에게 어떤 교육을 받으라고 교육 리스트가 쭉 나와요. 가정폭력 상담을 받아라. 또 그다음에 부모 양육 교실을 들어라. 네. 너는 알코올을 하니까 알코올릭 교육을 받아라. 뭐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어요. 네. 그거를 1년 동안 365일 동안 52주 동안에 그 교육을 다 받아서 나라에 제출을 해야지만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한국말로 하는 교육 그렇죠. 기관도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까? 이제 가해자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거는 피해자 프로그램 쉘터에서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네네. 피해자와 가해자는 완전히 분리해요. 분리시켜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가해자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네. 이제 한국말 하는 데도 있고 네. 영어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도 있고 LA 카운티도 있고 그런 걸로 하는데 그런 데 가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진심으로 내가 이 교육을 받아서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참여하고 그다음에는 내가 I'm a abuser 그걸 confess하고 가서 정말 교육을 받으면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으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아내에게 더 분노가 나서 네. 그렇겠네요. 예, 너 아내에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네, 굉장한 분노를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리 아주 이혼 신청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혼하면은 이런 걸 안 해도 되나 보죠? 해야죠. 그래도 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해야죠. 예.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제가 사회에 바라는 게 있다면요, 네. 남편이 아내하고 너무 자주 싸운다. 내가 그냥 싸움거리만 생기면은 내가 막 때려주고 싶고 던지고 싶고 그런 분노가 생긴다 그러면 그분은 앵글 컨트롤을 받아야 되거든요. 앵글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또 다 해요, 나라에서. 근데 그 정부에 가서 가해자로 등록이 되면서 받을 게 아니라 네. 우리 한인 사회에서 이런 가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잘 안 오니까 그냥 일반 가정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좀 참석할 수 있도록 네. 전문가들이 정신과 의사들
때 계신 분들이나 소셜 서비스에 있는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누구든지 좋으니까 앵글 매니지먼트 같은 거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서 이분들이 많이 와서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많이들 배워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해자만 오라 그러면은 내가 맞아요. 사회에 그렇죠. 내가 얼굴에 표가 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앵글 매니지먼트는 누구나 배웠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가부장적 제도 아래서 다 맞아요. 자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콩 보고 팥이라 그래도 우리는 팥이라 팥이라고 그러지 믿어야 돼. 대들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다 분노로 쌓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서 한인 교회에서 앵글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유명하신 분들을 좀 모셔서 좀 무료로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거 한 번 배우고 두 번 배우면 콩나물 물 주듯이 금방 빠지는 것 같지만 어느새 물이 좀 들어서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해서 특히 자기가 그 앵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싶으신 분은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할 때마다 다 다니면 되는 거예요. 다 다니면서 무료로 좀 배우시면 돈 받지 말고요. 요새 돈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에 많이 받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정말 가정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그런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푸른 초장에 오면 그런 교육 프로그램 쭉 다 받으시는 여성들은 참 복이 많은데 가해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도 못 받고 소외된 가운데서 있는데 다니면서도 분노에 가득 차서 12달이 지나고 나서 가정이 화목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남편이 변화해서 다시 리유니언 하는 가정이 많지 않아요. 확률이 어떻게 돼요? 참 미안한 말씀인데요. LA 법원 통계에 의하면 고쳐지는 확률은 0.001%다 한대요. 웬일이에요? 네. 1%가 안 돼요. 그만큼 가해자는 습득된 행동이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목사님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커피 못 끊죠.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잘 못 끊잖아요. 그것처럼 습득이 돼서 완전히 몸에 밴 습관이 돼가지고 때리면 말을 듣거든요. 때리면은. 그러면은 그거가 하나의 또 그 습관이 현실적으로 너무 합리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을 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때릴 때에 완전히 거절하고 경찰을 처음에 한번 불러서라도 예, 경찰을 불러서라도 한번 혼이 나면은 안 때리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원장님, 이건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십니다. 저희 주위에 정말 상처받고 또 얻어맞으면서 정말 소외당하고 어디 누구한테 가서 얘기도 못하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패밀리들이 지금 현실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분들을 받으셔서 정말 같이 생활하면서 섬기고 다시 회복해주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이거를 지난 21년 동안 하셨다고요? 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콜링하셔서 네. 예, 전혀 뭐 어떤 다웃도 없이 네. 네, 하나님 부르셔서 맡기신 일이니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네. 지금까지 잘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희 남편과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동역자로 많이 같이 애써주셨고요. 제가 이제 24hour 24시간 그 핫라인을 받아요. 21년 동안을. 그러니까 밤에는 제가 이제 계속 그러세요. 받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럴 때 이제 가족들이 좀 방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불평 없이 참 잘해 주셨고 또 저희 직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다 적은 봉급에도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다 열심히 마음을 합해서 일해 주시니까 그게 또 굉장히 저희가 보람이 되고 그래요. 계획과 구상을 하나님이 21년 전에 저희 12명의 기독교 여성들을 통해서 만드셔서 네. 이제 점점 조금씩 물론 보완해 가면서 이루어왔지만 이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은 첫째는 물론 하나님이시고 네. 예, 첫째는 하나님이 하셨고 두 번째는 헌금하시는 동역자들과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이었어요. 절대로 제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저 혼자 했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전부 기도의 동역자, 네. 물질의 동역자, 네. 그리고 제가 어떤 뭘 계획하고 구상하면 옆에서 직원들이 다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맞추어서 네. 같이 헬프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부 다 오셔서 무료로 이걸 받으신다고요. 네. 셜터에 생활하는 오면은 거, 완전히 음식 뭐 이런 거 전부 완전히 다. 무료입니다. 무료뿐만이 아니고요. 예. 처음 오시는 분들 돈 하나도 없이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랜트로 네. 저희가 250불씩 드려요, 또. 네. 왜냐면은 뭐 신발도 벗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세상에. 네. 애들만 데리고. 어떤 분은 매 맞고 막 도망 나오느라고 아기를 안고 뛰어왔는데 택시를 타고 오다 보니까 그래서 벽에를 안고 왔어요. 아이고, 그런 애기를 분도 있었어요. 네. 그 나중에 웬일이에요. 저희가 007 작전을 해가지고 집에 다시 들어가서 애를 데리고 나왔지만, 네. 참, 엄마들, 한국 엄마들 특히 애기 없이는 못 살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꼭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냥 다 자잘하게 어리면, 전부 나이가 비슷비슷하게 어리면 나오기가 또 쉬워요. 그런데 애들이 나이가 이렇게 20살 먹는 아이가 있으면서 10살짜리가 있고 뭐 이러면은 큰 아이는 못 오고 작은 아이는 올 수 있고 이래서도 또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원장님, 이 24시간 전화를 열어놓으신다고 네, 네. 그러셨는데 혹시 청취자들 중에서 상담을 원하시던가 아니면 도움의 손길을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도 예. 있으실 네. 거예요. 714-714-532 532 2787 네, 714에 532에 2787번입니다. 2787. 엄영아 원장님, 원장님. 푸른 초장의 집을 운영하시고 지난 21년 동안 이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이 사역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뿐만 아니라 이 사역에 후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너무나 귀한 사역에 후원하시는 정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의 집에서 1일 식당 행사를 이번 주 수요일 날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도 갈 거예요. 예, 한번 네.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가 올해로 벌써 15년째 기금 모금 일일 식당 행사를 해가고 있는데요. 예. 가든 그로브에 있는 동보성 식당에서 뷔페를 합니다. 네. 한국 음식, 뭐 중국 음식 다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9불 99전에 저희들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티켓을 사셔서 잡수셔도 좋고 아니면 정말 그 여성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 티켓을 2장 사셔서 한 장은 잡수시고 한 장은 안 쓰시면 예 그게 그대로 또 도네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가든그로브의 한미뱅크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날짜가 4월 16일. 네, 4월 16일 수요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2시까지예요. 점심만 하네요. 네, 그 점심만 뭐 해요.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어떡하죠? 그냥 도네이션 하셔야죠. 도네이션 하시면 네. 그 여성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네. 그러시면 좋겠어요. 가정 폭력으로 학대받는 여성들과 그 자녀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사모님 꼭 오세요. 갈 거예요? 갈 네. 거예요. 오셔서 잡으셔요. 티켓 차에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유익하고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진행의 변용진이었습니다. 샌디 사모였습니다. 여러분 복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가스 이미지는 예수님의 문화를 창조하고 예수님의 찬양 문화를 소개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내는 사역입니다. 가스 이미지와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gasimagministry@gmail.com이나 전화 714-519-4901, 714-519-4901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